자, 2014년 사회 기출문제 회계 실무 이론 회계 2급 실무 이론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주식회사 대한상사는 핵심 ERP를 활용하여 각 공장별로 보험료 지급 내역을 집계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부는 딱 삘이 오죠. 3번입니다. 관리 항목 원장이고요. 자, 다음 문제 2번. 핵심 ERP의 각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일단 1번 보시면 회계 초기 이월 등록 메뉴는요, 단기의 자료를 차기로 이월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아니고요, 전기로부터 이월된 자료를 단기에서 잘 이월됐는지 확인해보는, 전기의 자료가 단기로 이월된 자료를 이제 뭐 추가적으로 등록한다거나 하는 메뉴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들이 들어가 있는 메뉴죠. 그래서 단기 자료를 차기로 이월할 때 사용하는 메뉴는 아니라는 거고요. 2번 손익계산서 메뉴는 조회한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왠지 맞는 말 같은데, 중요한 건 조회한 기간 기준으로까지는 맞는데 역산하여 1년간의, 이게 말이 틀렸어요. 역산해서 1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가 예를 들어 뭐 7월 1일부터 직전 1년간이라면 작년 6월 30일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다 라고 하면 올해 6월 30일 현재 직전에 역산해서 1년이라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이렇게 1년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그죠? 현재까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조회한 기준은 맞는데 역산해서 1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계정 과목 등록 메뉴.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추가 수정하는 메뉴로서 계정 과목 코드는 세 자릿수로 되어 있다? 아닙니다.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모든 게 다 틀렸다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제가 ERP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ERP 프로그램을 보면 이 내용하고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메뉴는 초기 2월 관리가 보면 회계 초기 2월 등록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보시면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이렇게 돼 있죠. 뭐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2월 등록되어 있고요. 그쵸. 작년께 이제 2월 기준일이 올해이기 때문에 작년께 올해 거로 넘어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작년께 올해 거로 넘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 원가 명세서 역시 이제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말하는 이건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마감 데이터 관리가 있어요. 마감 연도 및 연도 2월. 여기서 올해 거를 내년으로 넘기는 거죠. 마감 및 연도 2월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손익계산서 메뉴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조회기간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간의 경영성과, 자, 보면 조회기간으로 역산해서 1년간의 그 경영성과가 아닌 게, 실제로 손익계산서 회계관리 쪽에서, 자, 손익계산서 메뉴를 한번 볼게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보면 기간이 있죠. 이게 누적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9월 6일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의 내용들이 누적치가 나와요. 오늘 이제 9월 6일인데,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인쇄를 해보면, 인쇄를 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미리 보기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9월 6일까지.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지 역산해서 1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계정 과목 등록 메뉴. 회계 기준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추가 수정하는 메뉴. 여기까지 맞아요. 계정 과목 코드가 세 자리가 아니라 9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여드리면 자, 그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면 계정 과목 등록 메뉴가 있죠. 여기 보시면 계정 과목이 세 자리가 아니라, 자, 여기 지금 세 자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당좌자산을 찍어서 현금 5자리로 되어 있죠. 지금 그죠? 그룹 코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자리입니다. 다 모두. 그래서 확인이 다 우리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거래처 원장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인을 좀 시켜드려 봤고요. 자,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표시된 부분에 반영될 수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결국엔. 자, 봅시다. 예수금 계정 과목 쓸 수 없는 거 분개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1번 정기예금 만기 해지 시 원천징수세에 9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개를 해보면, 자, 만기 해지니까 정기예금이 대변에 없어지겠죠. 대변에 정기예금, 그쵸, 뭐 금액은 뭐 얼마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
9만원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입금될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액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예. 왜냐하면 원천징수액을 내가 지금 뭐예요? 떼이는 거죠. 그렇죠? 떼이는 거. 내가 남한테 소득을 주면서 세금을 떼면 예수금이고, 내가 남한테 소득을 받으면서 세금을 떼이면 이것은 예. 근데 좀 부족한 건 여기는 이제 이자가 빠진 것 같아요. 이자 수익이 들어가면 원래 이자 먹고 예. 원리금 이제 같이 들어오게끔 된 요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차감했다는 얘기는 내가 차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차감을 당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납세금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직원급여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 6만원 원천징수. 자, 이거 분개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금 맞고요.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이것도 역시 예수금이에요. 내가 원천징수 하고죠. 그 다음 경영지도사에게 교육비 같은 거, 컨설팅 수수료 이런 걸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이것도 역시 예수금입니다. 원천징수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차감한 나머지는 원천징수하고 주체가 내가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모두 뭐라고 한다?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핵심 ERP에서 다음과 화면과 같은 거래 자료를 입력한 경우 해당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 메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부가세 정리분계입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정리분계한 거고요. 이것은 일반 항목이죠. 그리고 유형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유형이 우리가 지금 자 매출 부가세, 매입 부가세도 아닌 그쵸 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부가세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입 매출장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매입 매출장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자 매입 매출장 반영이 되는 것은 매출 부가세라든가 또는 매입 부가세 뭐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부가세 그 화면에서 유형이 이게 선택이 되어야지만 매입 매출장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볼게요. 다음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 결산 분계를 생성한 경우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서 승인을 한다. 원래 우리가요 결산 자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결산 자료 입력에서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동으로다가 이제 미결로다가 해서 분계가 떠요. 이 분계를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1번은. 자, 2번. 자,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이라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사원이 입력한 전표 중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서 해제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승인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승인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미결은 그죠? 수정 그죠? 미결 있고 그다음에 승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이 있는데, 미결은 이제 승인 권한이 없고 승인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정하고 그죠? 삭제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얘는 입력밖에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정은 예, 수정에서 할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예, 2번이 틀렸다라고 되는 거고요. 회계 입력 방식이 미결이고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사원이 전표 입력 후 전표 승인 해제면서 미결 전표를 승인 처리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 미결 전표를 승인하게 되면 이제 그죠 넘어가는 거죠.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인 경우에 사원이 전표를 입력을 할 때 대차 차익이 발생을 하면 미결로 되는데, 맞아요. 대차 차익을 수정한 후에 전표 승인 메뉴에서 승인 처리를 해야 넘어간다 하는 거죠. 반드시 승인 해제를 해줘야만 넘어가요. 수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권한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정답 2번이에요. 6번 보겠습니다. 핵심 ERP를 활용해서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결산 프로세스 순서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순서가 4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4번이 이제 제대로 된 프로세스인데, 결산자료 입력을 하고 결산 분계 전표 발행을 하면 이게 미결로 남아서 전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 보고서 손익계산서 확정을 줘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서 처분한 입력을 한 다음에 역시 전표 생성 승인을 해요. 그래서 결산 때 한번 전표 승인해주고 이익잉여금도 한번 승인해주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확성이에요. 그럼 3번이 왜 틀렸냐면 그죠? 여기서 하고 바로 재무상태표 확정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예, 요 다음 단계 4번이 맞는 설명이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맞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7번. 다음은 당사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제 이따 그림을 볼 건데, 기말 정리사항 중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800만원의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되었다. 자, 유형자산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분계를 누락했다는 거죠. 자,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차변의 기계장치, 그냥 줄여서 기계라고 할게요. 800만원,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죠. 죄송해요. 감가상각비 8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원. 자, 그러면 원래 800만원이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이란 말이죠, 얘가. 차감계정. 그럼 결과적으로는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800만원만큼.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보면 없죠?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와 요 사이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800만원이 들어가서, 여기에 얼마? 지금 여기 이렇게 그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장부금액 반영되는 것처럼 이게 반영이 돼서 이쪽에 얼마가 남아야 돼요? 22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아니라 7000 더하기 2200 더하기 그 다음에 2000 더하기 205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7000만원 더하기 감가상각 누계액에 차감된 나머지인 22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마지막으로 2050만원. 그래서 건물도 그쵸? 1억 3200 이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뭘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엄한 데 가서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미쳤나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7천만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00만원이 차감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얼마예요? 2200만원이 되는 거죠? 미쳤나봐요. 그 다음에 1억 4600, 이건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가고요. 그럼 이제 더 더해주면, 7천만원 더하기 2200만원 더하기 1억 4600 05만원 더하기 2050만원 해주니까 2억 5855만원이 나와야 돼요. 즉 여기 있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800만원을 빼준 나머지인 얼마다? 2억 5855만원이 유형자산의 전체 금액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2억 5855만원. 그럼 이제 답을 보면, 그죠? 2번이 정답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계장치 금액이 어차피 감소했기 때문에 차감 계정이면 어차피 순액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막바로 800만원을 빼준 금액을 가지고서 답을 하셔도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다. 2번 됐죠? 좋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거래 내역 중 화면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3회 때도 한번 봤던 문제 같아요. 근데 일단 봅시다. 자, 영업이익, 그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뭐냐면,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사실 이 밑에 있는 거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업 외 수익이 뭐 발생했거나 영업의 비용이거나 아니면 뭐 법인세가 뭐 증감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위에 영향을 주는 거래, 그죠? 또는 뭐예요? 뭐 자산 부채, 그죠? 자산이나 뭐 부채 또는 자본만 증가하는 거래다. 이렇게 됐을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거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있는 것들은 뭐 판관비 쪽에 변화가 있거나 뭐 총매출액 뭐 이쪽에 이 구간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매출원가에 관련된 변화가 있거나 뭐 이렇겠죠. 자, 보면 1번이 답이에요. 운임 12만원 당사가 부담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운임 12만원 당사가 부담하였다는 얘기는 이것만큼 어떻게 돼요? 판매하면서 부담하였다니까 운반비죠. 운반비가 12만원. 즉 이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그쵸,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죠. 12만원 1번이 정답이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뭐예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쵸?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 영업부에 사용된 복사기를 처분하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처분이익 발생의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9번 볼게요. 다음 거래 내역 중 화면에 매입세액 불공제란에 반영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화면을 보면 24번 매입세액 불공제, 24번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거는 반드시, 자,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 발급
분이어야 돼요. 즉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한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복사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이건 매입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불공제는 아니죠. 2번 거래처 영업 담당 과장을 접대를 하고 신용카드 결제. 자, 보세요. 자, 일단 접대를 하고 이건 불공제 요건은 해당이 돼요. 그죠? 2번. 근데 1번을 보세요. 이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이것은 불공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1번 아까 틀렸죠. 거래처 창립기념일 이것도 뭐예요? 접대 목적이긴 합니다. 접대니까 일단 불공이 되는데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난이 뭔가요? 이제 생물이죠. 예. 그 먹을 수 없는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예요. 아무튼 예, 그래서 계산서 발급 불공인데 이제 예, 증빙이 뭐예요? 이번에는 그죠? 계산서라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달라요. 이것은 면세예요. 면세이기 때문에 불공이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야 되고 즉 과세 대상이어야 되고 이 과세 대상이 불공제 요건에 만족을 시킨다면 이것을 가지고 24번 코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다. 자, 볼까요?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자, 업무용 승용차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건 업무용 승용차랑 영업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수업 시간 좀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영업용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업무용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 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세금에서 발급받았죠? 그 다음에 불공제. 자, 관리부 업무용이라는 얘기는 사실 자 사무실에서 쓰는 승용차예요. 그럼 승용차 그죠?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봐야 됩니다. 그럼 영업용 승용차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대표적인 게 공장 화물차예요. 예, 공장 화물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10번 주식회사 한타 상사의 로컬 LC 내국 신용장입니다. 상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12번 영세 매출이죠. 선생님 16번은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수출이 있어요. 수출 중에선 16번 코드를 쓰는 게 있고 12번 코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16번 코드는 뭐냐면 수출이라는 코드예요. 얘는 직수출입니다. 직수출 또는 수출신고 필증. 자, 그래서 얘는 부가세 신고서 상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애고 부가세 신고서상의 영세율 기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영세 예, 영세인데 얘는 로컬 LC 또는 구매 승인서 이런 말들이 구매 승인서 구매하기서 같은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되고요. 그래서 영세 세금계산서라는 부가세 신고서란이 있어요. 거기에 반영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자, 화면을 봐도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무 구분은 여기서 12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12번.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다. 11번 문제 볼게요. 자, 뭐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는 이게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것은 면세를 얘기하는 건데 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건 뭐예요? 세금계산 합계표죠. 거래처에 선물할 과일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겠죠? 2번이 정답. 자, 면세가 적용되는 도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신용카드 결제했대요. 면세인데 신용카드 결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증빙이 아니죠. 이것은 카드 면세라는 유형을 사용을 하고 얘는 어디에 반영되냐면 신용카드 이제 수취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얘는 아니고요.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얘도 역시 현금 영수증 면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가볼까요? 12번. 다음 부가세 신고서의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이거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거죠. 일단 봅시다. 납부할세액이 300만원이다 되고 있어요. 납부할세액 300만원 맞죠? 1번 납부세액 300만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납부할세액이 300만원이라는 거, 밑에도 차감 납부세액도 300만원이라는 거, 예, 뭐 변동 없습니다. 맞고요.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만원이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50만원 맞죠? 네, 50만원 되어 있네요. 맞고요. 자, 그 다음 세금계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세금계서 발급분 공급가액이니까 매출이죠. 발급을 했다는 거니까, 매입을 하면 수취했다고 말하고 발급을 했다는 건 매출했다는 얘기니까 1억 1,800이다. 자, 그럼 1억 1,800이면 위를 좀 올라가 볼까요? 1억 1,800이면 자, 보세요. 자, 과세 그죠? 또는 영세, 이게 모두 매출이죠. 세금계서 발급분 자 6,800, 그리고 자 세금계서 발급분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3,800, 1억 1,800 맞습니다. 1억 1,800이에요. 예, 맞고요. 4번을 보세요. 매입 세금계서 합계표에 반영된 세액은 6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세금계서 수치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서 수치분. 자, 매입세액 중에서 세금계서 수치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 매입이든 고정 매입이든 합쳐보세요.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600, 그죠? 50만 원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쓰기 힘드네요. 650만 원이죠? 65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600만 원이 아니라 650만 원이다. 예, 세금계서 합계표. 그럼 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밑에 써 있는 거는 매입세액 합계가 잘 보니까 차감계라고 되어 있고요. 차감계라고 되어 있고 6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엄밀히 따지면 세금계서 합계표 상의 수치분은 세금계서 받은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이 두 개 합계만 가지고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공제 못 받는 거니까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더해줬다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도 세금계서 합계표 일단 반영이 됐다가 빼줄 거 빼주고 공제 대상이 600이라는 얘기지, 세금계서 합계표에 딱 공제 대상만 600만 원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다 넣었다가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실무 이론까지 4회분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시뮬레이션 문제로 1, 2, 3, 4회를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